예,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제1회 금융통신 사기방지 세미나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말 딥페이크와 딥보이스까지 이용한 이런 악질적인 사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더 자주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발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관한 심리적 연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찰대학에 있고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민생사기 방지 특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기 방지 쪽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저희가 범죄 연루형이라고도 하는데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최근에는 어제 7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전달해서 범들한테는 뭐 웹툰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 뭐 이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그리고 성매매 단속에서 명단, 고객 리스트에 성매매에 연루됐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다, 이런 다양한 수법들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인간의 이 판단의 오류에 관한 그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 연구는 그 영국의 엑시터 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사기의 심리학, 판단의 오류 유발하기라는 이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이미 인간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판단의 오류, 어떻게 보면 사기, 돈을 송금해주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결국은 심리적인 오류가 작동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체계적인 오류에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반면으로 예방의 효과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선행 연구에서는 그 본능적 영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탐, 공, 애, 이 세 가지를 쉽게 줄여서 말하는데, 탐욕, 욕망,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 구속되지 않거나 어떤 병을 치료하려는 그런 암에 걸린 그런 공포,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우리 로맨스 게임이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를 찾으려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이런 본능적 영향이 있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엄밀히 어떤 컨텐츠를 검사함으로써 사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정보 처리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인, 그리고 확증적 정보에 대한 선호, 사람들은 한번 믿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통제 부족은 무엇은 얘기냐, 사람을 고립을 유도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와 사람들이 기분 조절 및 환상에 대한 고착, 우리가 이제 팬텀 픽세이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매력적인 프로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투자, 이런 환상에 빠지는 그런 심리적 과정들도 이용하고요. 사람들에게 거액의 당첨을 됐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수익률이 300%가 났다, 이런 센세이션, 그리고 호감도와 유사성, 사기꾼들은 그 피해자와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너와 비슷한 면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일부러 베풀고,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답을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한번 돈을 보내주게 되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헌신과 일관성, 이런 심리적 기제를 이용해서 사기에 빠뜨리는 수법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 선행 연구에서는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진행되고 있는데,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이런 체계적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착각, 긍정적 착각은 무슨 얘기냐, 내가 평균보다 더 잘한다, 내가 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있고, 배경 지식과 과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배경 지식은 내가 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니까 나는 절대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독이 되고, 규범에 활성하는 인간이 착한 시민이 되고 준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짓 일치, 신뢰와 권위, 사회적 증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우리가 요즘 투자 리딩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투자 리딩방, 주식 리딩방이 그 사람들을 그런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따라가게 하고, 또 특정 역할의 부여,
얼토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친구인데 네가 친구라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이런 다양한 심리적 전술이 있다는 연구가 2009년도에 영국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실제 우리 2023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똑같은 심리적 요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기관 사칭형 시나리오는 현재까지도 쓰이는 시나리오고 KBS에서 입수해서 이미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검찰 사무관, 2단계는 검사, 3단계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첫 번째 검찰 사무관 단계에서 다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보이스피싱이 100명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포, 본능적 영향, 구속될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 불법 자금 은닉 건으로 조사차 열려들었는데 저희가 주범 김상호를 검거했는데 범죄 수익금 빼돌렸는데 거기에서 통장이 발견됐다, 단순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제 그 가짜 URL 118 여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문장, 가짜 검찰 신분증이라든지 구속영장 같은 것을 보여주게 해서 믿게 만듭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런 체계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까 저보다 전에 우리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AI나 어떤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방법들도 당연히 발전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두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 아무리 내가 기술적인 조력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체계적인 오류에 빠진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에서는 이 본능적, 그러니까 공포, 그리고 어떤 탐욕, 그리고 어떤 외로운 사람들에게 애정, 이런 본능적 영향이 크고, 신뢰와 권위, 항상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그리고 과부하, 어려운 금융용어나 수사용어들을 사기꾼들이 쏟아냄으로써 이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순응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본능적 영향과 신뢰와 권위가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시나리오 스크립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하, 오버로딩과 놈 액티베이션, 규범의 활성화, 이런 전법들을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됐고, 점점 이제 어떤 양태를 보이냐, 이 사기의 피해자분들을 고립시키는 전술이 되면서, 일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의 물건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악성 핸드폰에 들어있는 어떤 앱을, 시티즌 코난 같은 앱을 삭제하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시끄러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전화로 조사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립시키고 이 사람이 가진 자산 내역, 금융 자산 내역을 이렇게 다 이제 확보하는 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이제 두 번째로 연결해 주는 단계인데, 검사는 이제 이미 이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관에게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검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또 권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셜 프루프, 마치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이런 심리 조절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검사 단계,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사무관에서 검사 단계로 연결되면 완전히 이제 피해자는 고착화돼서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는데, 이 검사가 쓰는 전법은 이제 영장을 보여주면서 구속이 원칙이고 당신은 당장 구속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전과도 남고 취업에 불이익을 가질 수 있다, 직장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검열할 것이다. 거기에 피해자 입증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악성 앱이죠. 악성 앱.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조종을 탈취하기 위해서 악성 앱을 깔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그 어플 중에서 시티즌 코난이라든지 또 토스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 어플 중에서 사기 의심 계좌라든지 이런 얼럿을 띄워주는 것들을 삭제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인 가장 이 사람들의 목표는 체크 통장을 넘겨주고 신분증 비밀번호를 말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를 하기 위한 포섭을 까는데요. 이제 3단계인 금융감독원의 대비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 1차 조사 때 사실대로 왜 얘기를 안 했냐. 금융감독원에서 마치 다른 자산들이 많이 숨겨진 것이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 안 한 것처럼 왜 아까 말씀 똑바로 하지 않았냐. 지금 진술이 장난 같습니까?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거를 이제 통화를 금융감독원하고 얘기를 해봐서 해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면 정신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을 유도한다. 우리 그 사람들이 엠바고 사건, 우리 민간인 분들은, 일반 시민분들은 그 엠바고 사건이라는 것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엠바고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엠바고 사건이고 비공개 수사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된다. 제3자에게 유포 발언할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고립을 유도합니다. 조용하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소음이 들리지도록 하고, 심지어 조퇴를 유도한다. 조퇴 사유까지. 저희가 사실 이걸 보면 와, 정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로 우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작년에 7월에 여간방에 갇혀 있는 분을 실제로 구조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시니까 조퇴할 시간을 드릴 텐데 어떤 사유로 조퇴하실 거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엠바고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발설은 안 되고, 집에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집안일 때문에 조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조퇴 사유까지 지정해 주면서 조퇴하고 이제 숙소에 입실해서 모텔로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끄고 이 철저하게 고립을 유도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해서 결국은 돈을 탈취하려는, 편취하려는 이런 그 기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범죄는 비대칭 정보를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대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이 이런 수법이다 더 많이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이용하는 자기의 고립, 자기 통제 부족을 우리 국민들이 나를 고립시킨다면 이건 사기다. 그리고 카톡으로 영장을 보내준다든지 공문서를 보내준다면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경찰이 절대로 그 영장은 원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계좌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모든 것이 다 원본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걸 모르시는 국민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구속될 거라는 그 본능을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 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실 이런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이런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이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사기의 수법으로 참 이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수법이 현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추가로 다른 계좌들이 많이 발견된 것처럼 아까 그 다른 계좌는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지점에서 무슨 그 계좌가 발견됐다. 이거 누구한테 지금 돈을 받고 사기 방조로 지금 통장 개설해 준 것이 아니냐. 마치 이거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구속된다. 그런데 내가 이제 검사님한테 신원보증을 받아라. 그러면서 회유책을 제시합니다. 예, 내가 검사님이 신원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약식으로 수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검사가 신원보증을 해준 것처럼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해서 하면서 여기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 이제 통화를 하면서 혹시 뭐 홍길동 담당 검사랑 아시는 관계인가요? 혐의자에 대해서 신원보증을 검사님이 서준다. 이것도 일종의 보답, 심리적 기대입니다. 이건 참 예외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이 검사가 신원보증을 해줬느냐? 이렇게 하면서 검사가 신원보증을 해준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은 레시프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보답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걸 약식수사로 전환해줬구나, 어떤 좀 뭔가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하면서 또 이제 항상 이 마케팅 전법과 비슷하게 시급성과 개인화, 이 특정한 전법을 써서 너만 이 특별하게 불구속 수사를 해줬다. 시급성과 한정된 자원이 특정하다. 이렇게 예의를 하면서 스케어시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최종 목표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학습된 무기력, 거의 체념 상태, 완전히 순응하는 상태가 되면 신분증을 이제 사진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어서 택배로 보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던 전법이거든요. 전법인데 여기에 한번 지배를 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주로 쓰이는 영향은 본능적 영향, 그러니까 구속의 공포를 계속 강화하고 또 그 시급성과 얼전시, 당신에게 급한 이걸 해대면서 검사님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도와줬으니까 우리의 순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우리 심리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체계적인 오류에 빠지는 건데 어떠한 체계적인 오류가 주로 이용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뢰와 권위, 수사기관,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와 권위, 그리고 본능적 영향, 공포, 인간의 탐욕과 공포와 애정, 이런 공포를 이용하고 결국은 고립시키는 전략을 쓴다. 이 이외에도 놈 액티베이션, 규범을 활성화하고 보답을 해주고 한꺼번에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과부하를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런 확증적 정보를 따라가고 결국은 자기가 이 체계적으로 거절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심리적 기제가 발현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이런 연예빙자 사기도 심각합니다. 연예빙자 사기가 요즘은 단순히 남녀간의 이런 호감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피그 부처링 스캠, 돼지 도살 사기, 결국 투자 사기인데 수익률을 이제 한 그루밍 단계를 한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뭐라고 드러나냐면 내가 가상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300% 났는데,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애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도 요즘 아주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 경찰청과 이런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나리오들을 확보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어떤 심리적 기제들이 활용됐는지 분석을 해서 이런 연예빙자 사기는 이게 개인별로 맞춤형 사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원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사기, 아니면 너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지금 그 세관에 통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그 수법이 단순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보이스피싱의 이런 기관사칭형 아니면 대출 사기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철저히 분석해서 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을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이런 기관들이 정말 대국민 예방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전술을 쓰는구나, 공포심을 유발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민 대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서 어떤 이런 홍보를 하고 중고등학교나 이런 직장에서 예방 교육으로 저는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특히 어르신분들한테도 우리 이런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서 이런 사기의 심리적 과정, 기제들을 충분히 교육해 줘야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타겟 하드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